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했죠. 간단하게 장 마감 시황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좀 한몫에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매매가 끝났습니다. 한 주 매매가 끝났는데 지난주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뭐랄까요, 기분 좋은 장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올렸던 부분을 좀 다시 뱉어내는 그런 좀 아쉬운 형상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그렇게 힘들게 올려놨었던 2500포인트를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내주고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92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14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잘 올려놨던 부분들을 아쉽게 다 내려버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여건만 봤을 때도 코스피 기간 외인의 이제 매도세가 강했죠. 여기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수급만 봐도 한몫에 알 수 있어요. 외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던지는 팔자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개인은 계속 사자세, 뭐 이런 수급에서는 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사실은 뭐 근데 우리 국내 시장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인 매크로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도 미증시가 뭐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막연히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죠.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도 다시 좀 한번 숨고르기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여건도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좀 가격적인 좀 진정이 나와줘야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기준이 이제는 뭐 다 올라왔냐? 그것도 아니죠.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너프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아주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다. 다소 좀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우리 시장에 아주 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시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재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 특성상 지금처럼 고환율일 때는 좀 어렵죠.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럼에도 오늘자 우리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뭐 시장이라는 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가도 또 조정을 좀 받고 하는 것이 시장이다 보니까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자세로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사실 이제 부동의 시장의 관심 1등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뭐 오늘 뭐 그렇다 할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할 특징은 없었고,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그 전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판매하는 제와의 가격이 좋지 않은데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태광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태광이라는 종목, 태광이라는 종목, 태광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광이라는 종목인데 태광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태광이라는 종목이
일단 뭐 배관이라든가 기계 제작 판매하고 뭐 설치업하고 뭐 그런 회사인 거죠. 배관이라든가 앞서서 저희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배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관 관련된 종목이다. 피팅이나 밸브 관련해서 어제부터도 계속적으로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섹터에 들어가는 게 태광이라는 종목이죠. 지금 이렇게 큰 상승폭을 통해 가지고 시총이 이제 한 4,770억 정도입니다. 시총이 사실은 이제 5천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자라고 제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사실은 뭐 5천억이라는 그 수치적인 기준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 그 회원님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그 수치적인 기준을 잡아드리면 또 그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화된 기준을 제가 5천억으로 잡아놨는데 그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어쨌든 시총도 이 상승 폭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시가총액 규모를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다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기세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관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지 않다가 빠져나가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들어왔죠. 기관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제가 설명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 추세에 좀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경관이라든가 뭐 밸브, 피팅 관련된 섹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뜨겁기는 합니다. 물론 뭐 사우디 LNG 중동 카타르 뭐 LNG 선 발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이나 높아질 것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재료, 이 멀티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시장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서 이 종목을 우리의 포트에 담아 넣는 것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런 가격선에서 이런 차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겠다 힘들겠죠. 그건 힘들 것 같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이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태광, 이 태광이라는 종목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피팅 밸브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볼게. 제주항공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주항공 오늘 빠졌죠. 오늘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원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원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라서 제주항공의 그 주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수급적인 여건도 보시면은 외인이 계속 팔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왔죠. 외인이 팔고 기관이 들어왔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태광이란 종목에서 수급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인 수급 붙으면서 올라가다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추세 상승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금융 메커니즘적으로 나왔던 거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금융 그 주식가의 이제 격언 같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주항공도 뭐 비슷한 결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 우리가 사실은 외인이나 기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유상증자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가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점,
거기다 더해가지고 유상증자, 추진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버티기 힘든 거고, 그 전조 증상으로 상승 중의 기관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제주항공의 이러한 그 뭐랄까요, 급락, 이러한 약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러운 그 제주항공의 주가 약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만큼 관심이 쏠렸다라는 것은 항공업종도 같이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봐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봐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조선업종이 계속적으로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하고 HSD 엔진이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갔던 이런 상승폭과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30% 4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었는데, 조선업종도 지금 시장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수주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미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조선업이 굉장히 소외됐었죠. 소외됐다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의 분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일반적인 조선업의 특징을 뭐 동일하게 가져갔다라고 일단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데 관련해 가지고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도 이 거대한 종목도 같이 그 결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반대적으로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거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일정한 그 빅 이슈들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뜨고 있다 보니까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살려보자라는 그 대기업 그룹군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은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비해서 한국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인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이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 이 차트가 이해가 되잖아요. 수급이 왜 중요한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수급이 왜 중요한지 나왔잖아요. 뭐 8월 8일부터 계속적으로 외인 수급 들어와주고, 뭐 오늘의 하락폭은 뭐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일정한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그 중견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이상의 상승 여력도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저희 그 프로핏사단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또 따로 포트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 잘해서 거기서 수익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한국조선해양도 오늘자 그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종목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보고 싶은데, 단골 종목이에요. 뭐 삼성전자 못지않게 단골 종목입니다. 카카오 단골 종목일 수밖에 없죠. 단골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카카오뱅크에 제가 보고 싶어요. 이 그룹에 악재거리가 있어요. 큰 악재거리. 그게 뭐냐? 카톡 송금하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서는
안 좋은 효과가 나온 거죠. 그 악재 소스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 이렇게 3% 떨어지고 또 시장의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라는 종목도 어우 8%나 8%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크게 걸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뱅크 이슈로 인해서 같이 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급만 보시더라도 외인이 엄청 막 다 던져버렸죠. 외인이 다 던져버리고 뭐 개인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형국인데 좋지 않다. 오늘자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목 현대차 오늘 2% 상승하면서 현대차 오늘 2% 상승하면서 시총 9위 국내 상장 주식 중에서 시총 9위를 하고 있는 이 현대차가 시총이 40조가 넘는 이 현대차가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2%나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또 언급해 드리는 종목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L이라는 종목도 있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도 이렇게 좋은 그림 그리고 있죠. 어쨌든 현대차라는 종목 왜 올랐을까요? 참 재밌어요. 저희 프로피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산업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종목, 두 산업군, 자동차하고 2차전지입니다. 자동차하고 2차전지예요. 그렇죠. 자동차 쪽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이슈가 있었나요, 최근에? 오히려 반대죠.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 전기차, 현대 기아차 전기차를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고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큰 시장인 매출 파이의 30% 이상을 가져가는 아주 큰 시장인 북미 대륙 시장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엄청난 악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현대차가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기아는 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프로피사단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중을 할까요? 단순히 큰 산업군이어서 반도체 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프로피사단이 그냥 뭐 다른 어디 허접한 데랑 다르게 뭐 이 종목 저 종목 아무거나 막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서 호들갑 떠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산업군, 여기는 안정적으로 쭉 밀어줄 수 있겠다 하는 산업군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내 포트로 매수해보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해보자라는 기조로 매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쫙 들어맞는 게 자동차 산업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악재 소스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L이라는 종목도 자동차 전장 부품사 기업인데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갖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도 같이 살펴봤는데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지루할 수 있는데 장 중에도 그렇고요. 장 마감하고도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데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너무 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를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의도를 파악하시면 아무래도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장 끝나고 또 관심 종목들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좀 터치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좀 힘내주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너무 그 머리 싸매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끙끙 앓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저희 그 프로핏사단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결국은 지금까지 힘든 이 시기 버티시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결국은 웃게 되실 거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좀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